대한민국의 국민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대통령제 또 내각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자니 이재명이라는 놈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내각제 이 문재인 거대 재벌가 조중동 내각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느냐. 참 이거 뭡니까?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 정권 교체를 우리가 왜 염원하고 그렇게 피를 토하는 이 사회운동 끝에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습니까?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동훈이라는 놈에게 법무장관을 왜 맡겼겠습니까? 하나예요. 문재인이라는 놈을 좀 제거를 해달라. 조작이 아닌 팩트로 법에 의해서. 그런데 문재인의 문자도 거론을 못하는 이 한동훈, 이재명 지 아가리로 범죄자다, 중범죄자다 그래놓고 얼싸안고 악수하고 협조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뒀던 놈도 한동훈이에요. 그럼 이자가 능력이 없어서 문재인, 이재명 등을 풀어놨을까요? 또 그로 인해서 내각제를 선택을 하느냐, 대통령제 이재명을 뽑아야 되느냐, 이런 엿같은 상황을 한동훈이 만들어놨는데 이자가 능력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8년 전,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좌파들도 청렴하다라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 대통령을 뇌물로 엮은 놈이에요. 탄핵 구속을 시키고 최소원 씨를 그냥 인천공항에서 체포해갖고 온갖 조작으로 9년째 지금 감옥에 썩게 하고 있고 보수 인사를 갖다가 2,000명, 3,000명을 소환해가지고 결국에 200여 명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극악무도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일부러 방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라는 놈이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내각제가 되느냐 마느냐, 좌우가 다 내각제판이고 한동훈이라는 놈이 정권을 잡느냐 마느냐. 아니 지금 이게 정말 웃을 일은 아니지만 웃음밖에 안 나와요. 대한민국의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이재명, 한동훈? 이 거론 자체가 정말 수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건 뭐라 그럴까요? 이 나라에 살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지 마는지까지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이재명이라는 놈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상고심까지 오게 됐는데 그냥 고등법원에서 끝냈어야 돼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성향대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증거도 없이 싹 다 그냥 무죄를 주는 바람에 다시 이 검찰에서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 조이대라는 대법원장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분의 이 성향과 여지까지의 그 행보를 좀 믿고 있습니다. 뭐 정권 무서워서 이거 아니에요. 재벌 무서워서 이거 아니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그 서슬푸른 극악무도한 정권이었습니까? 탄핵 정국 때 얼마나 이 문재인 눈치를 많이 봤습니까? 법원과 이 검찰 등등. 그때도 이 조이대 대법원장은 전혀 눈치 보지 않고 본인 혼자만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과 국정농단 관련 무죄를 판결했던 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망가지느냐 마느냐는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의 이제 몫으로 돌아갔는데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금의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의 일부 그 재판관들처럼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또 재벌들의 눈치를 봤다면 진작에 이분은 거대 로펌에서 돈을 많이 벌어줬을 거예요. 근데 본인의 대법관 임기가 끝나고 다들 조용히 해라. 그리고 조용히 퇴임식도 뭐 거창하게 하진 않고 그냥 아무런 관직이나 로펌 이런 것도 없이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후배들 양성에 힘을 쓰셨다가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이죠. 이제 두 분 다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만났을 때, 과거에 처음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때도 한두 차례를 거부했어요. 대법원장을. 조이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이대 대법원장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그런 이제 첫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뭐, 물론 지금까지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에 문재인, 김명수가 만들어 놓은 그 정말 어지러운 그런 룰 같은 것도 다 바꿔놨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누구 좋다 선거제로 막 이렇게 선출하는
뭐 그런 것들을 싹 다 지금 뿌리 뽑은 분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지까지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행보를 봤을 때 굳이 뭐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희망 고문을 필요도 없지만 지레짐작으로 다른 판사들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진작에 이분이 재벌과 정치권의 눈치를 봤으면 지금 대법원장이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디 로펌에서 돈을 막 몇백억씩 수임 받아서 돈 벌고 그랬겠죠. 그거 다 팽개치고 후배들 양성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고, 검찰이 재빠르게 10일 날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했고, 그 이후로 10일의 기한 동안 이재명이가 답변서를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제출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뭐 이재명이가 상고 이유서에 대한, 검찰이 제출한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던 말던 어차피 내일부터는 심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 날 이재명이라는 놈이 이 답변서를 제출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을 한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일이고, 또 5월 12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선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면 굳이 이 6월 26일까지가 만료거든요. 그때까지는 선고를 해야 돼요. 맥시멈이 6월 26일인가 그래요. 그때까지 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안에 해야겠죠. 그럼 6월 3일날 선고일이라면 제가 봤을 때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5월 초, 5월 12일 이전에는 가타부타 선고가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성향이나 성품, 그간의 행보를 봤을 때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라는 이 양아치 재판소하고는 틀리게 이 대법관들은 이 성향하고, 물론 성향을 있겠지만 전혀 이런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법원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 제가 예측했던 대로 이게 이 소부심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가장 또 민감한 사안이고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파기 자판 또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예측을 했는데 오늘 이제 기사들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민감하고 사안도 그리고 시기도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례적인 절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법관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느 정도 이게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는 법이 없어요. 그쵸?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자들을 갖다가 100% 믿거나 신뢰할 수도 없지만, 근데 이재명이라는 놈과 지금 거대 내각제 이 양 진영의 대권 싸움으로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를 제거하는 그런 수순이 전원합의체 파기 자판 또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요 근래에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놈을 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띄우고 있어요. 기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중동이라는 내각제 세력에서 굳이 이재명을 띄워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차피 내각제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그리고 확실하게 공고한 이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놈을 당선시킬 수도 있어요. 불행하게도. 그건 왜 그러냐. 어차피 이 내각제 세력들은 국민들을 설득을 하지 못해요. 어쨌든 내각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공작을 해요. 근데 가장 큰 명분이 앞에 주어가 붙는 게 뭐예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끊자라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내각제. 그래서 내각제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윤석열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까지 온갖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두 정권을 날렸고, 확실하게 명분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를 당선을 시킨 다음에 5개 재판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놈이 무슨 아가리로 뭐 소추가, 그거는요 이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명시가 정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망인가 보시면 이놈이 주장하는 거하고 완전 상반되게 재판이 돌아가고 있는 부분은 계속 가는 거야. 새로운 기소가 안 된다라는 게 헌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재명이 아가리 소추의 이상한 해석, 이 중앙대학교 법대 나온 놈이 대가통이 딸리는지 아주 헌법에 나와 있는 걸 이상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조기에 끄집어 내린다라는 내각제 세력들의
공작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우리 국민들이 저놈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꼴을 참 본다라는 자체도 어이가 없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 보면 과거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참 뭐 7대1이냐 아니면 4대4냐 5대4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 불행한 예감이 맞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제 각하 기각이 확실할 그 시기에 탄핵이 될 수도 있다. 내각제 세력들에 의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제에 협조를 안 하고 돌발 행동을 했을 때 탄핵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됐잖아. 그리고 후일담이 이 내각제의 주류인 재벌들이 컨트롤하는 김앤장의 모 변호사가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제 조기 퇴진을 요구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돌발 행동 때문에 그냥 갑작스럽게 하루 이틀 전에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 예측을 제가 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근데 그렇게 됐어. 이재명이 정말 밥맛 떨어지게 내각제에 의해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조중동이 여론 조작은 지들이 마사지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데스크에서 보도를 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재명을 띄우는 보도를 언론에서 이 내각제 세력들이 했다라는 거는 하고 있다라는 건 아주 불길한 예감이지만 이 작자를 갖다가 일단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박근혜 대통령 물론 뭐 다 누명 조작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까지 대통령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이제 뭐 내리고 가장 쉽잖아. 이놈은 뭐 이 조작도 필요 없잖아. 있는 재판 그대로 그냥 때려갖고 유죄 때리면 바로 탄핵이 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이거 제왕적 대통령제 더군다나 딱 어울리잖아. 이놈 제왕적 대통령제 어울리잖아. 요런 놈을 뭐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끄집어 내리겠다라는 그런 내각제 세력들의 공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내 요즘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상대가 이 지금쯤 이제 대선 출마 선언도 했잖아. 이재명이가. 그러면 깎아내려야 되는데 깎아내리는 건 딱 스톱되고 이 지지율에 대해서 띄워주고 마치 이 중도나 무당층이나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언론을 봤을 때 이재명이가 압도적이구나 이렇게 갖고 갈 때처럼 표를 몰아주고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정말 거지 같은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런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불길한 예감은 참 엇나간 적이 없었어요.